승무패 32회차 현미경부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대 대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최근에 K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K리그 1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울산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로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노리는 이유는 울산이 대전이 K리그 1으로 승격한 이후에 4경기 맞대결을 펼쳐서 대전 상대로 2무 2패 승리가 없습니다. 이미 올 시즌 4월 대전 원정에서도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울산이 대전 상대로 4경기 2무 2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전이 울산의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수비수 설영우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이 중앙 미드필더 고승범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울산이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 선수가 상무 입대 이후에 2승 1무 2패로 확실히 이동경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핵심 공격수 주민규 선수가 리그 6경기 무득점, 엄원상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장신 공격수 마틴 아담도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이 입대가 된 상황에서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까지 떨어져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이 또다시 대전에게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특히나 원정에서는 3무 4패에 원정 성적 꼴등을 달리면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앞두고 정광석 수석코치 대행체제로 진입이 됐기 때문에 대전이 감독 교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미드필더 이순민과 용병 공격수 구택 같은 핵심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리그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레안드로 선수가 지난 울산과의 1차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레안드로가 울산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해준다면 이 대전이 충분히 천적 면모를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울산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원정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는 대전이고 무엇보다 리그 13경기에서 13골, 최소 득점 공동 2등,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이 대전의 빈곤한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대전이 최근에 울산 상대로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울산 천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1차전에서도 대전이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때 이렇게 울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은 레안드로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울산 수비수의 백패스 미스 가로채서 레안드로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던 장면이고 이 두 번째 쐐기골 장면 역시 대전이 롱패스를 통해서 한 번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고 김인균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울산을 상대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대전이기 때문에 이 대전이 울산의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레안드로 그리고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가 최전방에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 주세종 같은 패스가 뛰어난 미드필더들의 롱패스 한 방을 받아서 울산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패턴을 들고 나온다면 대전이 또다시 울산의 천적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리그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는데 특히나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입대하기 전에 울산에서 7골 5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울산에서 최다 득점 그리고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고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경 선수가 울산 내에서 기회 창출 횟수가 20번으로 가장 많았고 빅찬스 메이킹 큰 기회 횟수 역시 이동경 선수가 가장 많이 큰 기회를 창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이 빠지면서 울산이 자랑하는 화끈한 공격력이 조금은 무뎌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대전의 천정 면모와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울산의 이동경 선수의 입대 효과에 따른 공격력 저하와 울산의 최근의 하락세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포항 대 서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K리그 13경기에서 10실점, 최소 실점 1등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포항인데 홈에서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득점이 딱 7골밖에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력 누수 측면에서 주전급 결장이 없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 최상의 전력으로 서울을 맞이할 수 있는 포항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포항이 공격력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공격수 정재희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이 장신 공격수 이호재 선수 역시 리그 6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항의 정재희와 이호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FC 서울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재희와 이호재가 출격을 하는 후반전 포항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충북 청주에서 영입을 한 용병 공격수 조르지 선수가 리그 1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용병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격이 다소 아쉬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4월 서울 원정에서 4대2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포항도 충분히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2승 3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 8경기에서 2승 1무 5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C 서울인데 그래도 기대를 걸만한 것은 FC 서울을 이끌고 있는 김기동 감독이 다름 아닌 포항에서 레전드 감독으로서 활약을 했던 감독이고 FC 서울에는 포항에서 정점을 찍었었던 용병 공격수 일류첸코와 플레이메이커 팔로세비치 같이 김기동 감독을 비롯해서 포항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용병 공격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포항 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김기동,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같은 전 포항맨들이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FC 서울의 중원이기 때문에 이 FC 서울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3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4경기로 졌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K리그 1에서 무득점 경기 횟수를 나타낸 통계인데 FC 서울과 포항이 나란히 무득점 경기가 4경기로 K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2경기로 두 번째로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포항이고 특히나 용병 공격수 조르지 선수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이 포항이 최근에 서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C 서울 역시 포항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공격력이 아쉬운 점이 있고 FC 서울 역시 포항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4경기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빈공을 보여준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천 대 광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승부 빵꾸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소신껏 무승부를 받쳐서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대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에 광주 상대로 2연승 포함해서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 원정에서도 3대2 짜릿한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던 인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최근에 광주 상대로 강했던 인천의 용병 공격수 제르소 선수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극장골을 광주 상대로 넣었던 제르소이고 최근에 광주 상대로 3경기 3골로 강했던 제르소가 빠지는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으로서는 이 제르소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천은 주포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광주와의 1차전에서도 무고사 선수가 헤딩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전 포함해서 K리그 5경기 그리고 FA컵 1경기에서 홈 응원석 폐쇄 징계를 받은 인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3승 1패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직전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4패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주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득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약점이 있는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이희균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광주 역시 이희균이 빠지게 된다면 제르소가 빠지는 인천 못지않게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3경기에서 21골, 최다 득점 3등을 달리면서 공격력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 시즌 리그 13경기 23실점, 최다 실점 공동 1등,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가브리엘 선수가 최근에 리그 8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가 의외로 원정에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무승부가 없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르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기회 창출이 가장 많은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제르소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 창출 횟수 못지않게 기대 어시스트값 역시 2.5개로 제르소 선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제르소 선수가 빠지는 인천의 역습 한 방이 무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광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제르소 선수가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뒷공간 침투를 감행을 했고 광주의 골키퍼를 퇴장을 시키는 활약을 보여준 데다가 추가 시간에는 극장골까지 넣었던 제르소이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상대로 3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었던 제르소가 빠지는 인천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에도 팀 내에서 가브리엘과 함께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익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역시 최근에 원정에서 보여주는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익윤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이고, 무엇보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3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없이 빠꾸 없는 경기 양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점 중에서 후반 막판 15분에 7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득점 분포도를 봤을 때 후반 막판 15분에 가장 많은 득점인 6골 35%의 득점을 후반 막판 15분에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수비 약점이 도드라지는 후반 막판 15분에 인천이 홍시우 같은 빠른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이 경기도 인천이 후반에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이랜드의 경기인데 수원 삼성이 단통 패배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5경기 1무 4패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직전 충남 아산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3경기 연속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수원 삼성이고, 이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용병 공격수 뮬리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비 역시 최근에 6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굉장히 난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전 미드필더 카즈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는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서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올 시즌 3월달 이랜드 원정에서 1대2로 극장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던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이랜드를 상대로 제 아무리 홈경기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구단 선수 레전드 출신인 염기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최근에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니까 염기훈 감독의 사퇴를 요구를 하는 팬들과 구단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단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에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랜드가 올 시즌 K리그2에서 리그 13경기에서 25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력뿐만 아니라 실점 역시 리그 13경기 13실점으로 최소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비 쪽에서는 베테랑 용병 수비수, FC 서울 레전드 출신인 오스마르라는 외국인 수비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굉장히 수비력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랜드가 공격 쪽에서는 용병 공격자원들의 활약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브루노 실바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2경기에서 9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K리그2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 6경기 6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 삼성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날뛸 가능성이 있는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랜드의 또 다른 용병 공격수인 이코바 선수 역시 리그 4경기에서 4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용병 공격자들의 무게감은 브루노 실바와 이코바가 버티고 있는 이랜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랜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
과거에 수원 FC를 이끌었었던 김도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이 김도균 감독이 과거 수원 FC 시절부터 수원 삼성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랜드의 김도균 감독이 과거 수원 FC 시절 수원 삼성을 상대로 8승 1무 3패 좋은 전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미 이번 시즌 이랜드에서도 수원 삼성 상대로 맞대결 2대1로 승리를 장식을 했었기 때문에 김도균 감독이 또다시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바로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K리그2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두 번째로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값이 1.85골인데 실제 득점은 1.31골에 그치고 있어서 마이너스 0.5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1.56골로 오히려 1.85골의 수원 삼성보다는 기대 득점 값은 낮지만 실제 득점은 경기당 평균 1.92골, 0.36골이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2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브루노와 이코바라는 용병 원투펀치의 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랜드, 그리고 수원 삼성 킬러 면모가 있는 김도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랜드의 용병 공격자원들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이 경기도 수원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 5연패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수원 삼성의 염기훈 감독 역시 경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단두대 매치가 느낌이 난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비셀고베 대 도쿄베르디 제1리그 경기인데 비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2변까지 추가를 할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1무 1패, 직전 3부 리그 카탈레와의 경기에서 컵대회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주중에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체력 안배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3부 리그 팀에게 컵대회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013년 8월 홈경기 2대1 승리가 마지막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10년도 더 된 전적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최상의 전력을 통해서 홈에서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비셀고베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6승 1무 1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홈에서는 3승 1무 3패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3골로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하게 된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이 주포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는 리그 5경기 2골로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 무토 선수 역시 리그 6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비셀고베가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최근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리그컵을 치렀는데 직전 산프히로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2대3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도쿄베르가 승격팀인데 올 시즌 제1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올 시즌 무승부가 9번으로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는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기무라 유다이 선수가 리그 5경기 4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2경기 무득점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체급을 고려하면 고베이의 무난한 승리가 그려질 것 같은 경기이지만 제가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점유율을 보시면 빗셀 고베가 은근히 점유율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빗셀 고베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48.5%로 상위권 팀인 것 치고는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47.1%로 평균 점유율이 전체 15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 역시 점유율이 낮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빗셀 고베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고베 역시 평균 점유율이 40%대라는 점에서 홈에서 60% 이상의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빗셀 고베도 답답한 경기력, 특히나 골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전술 상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세트피스 12골, 직접 프리킥 세트피스 1골을 포함해서 J리그에서 13골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면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실점 패턴을 보시면 페널티킥 다음으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빗셀 고베의 강력한 세트피스가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고베로서는 아쉬운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쿄베르가 페널티킥 실점이 5골로 현재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 득점이 빵골로 페널티킥 득점은 없다는 점에서 이 도쿄베르가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페널티킥 실점을 당하지 않는다면 도쿄베르의 최다 무자비 면모가 나오면서 최근에 공격력이 다소 아쉬운 빗셀 고베를 상대로 무승부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빗셀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빵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5경기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중 사간도스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는 있었지만 그래도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바 오사카 상대로는 4연승을 거두고 있는 FC 도쿄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FC 도쿄가 간바 오사카 상대로 4연승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J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경기에서 26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FC 도쿄이기 때문에 이 FC 도쿄가 충분히 득점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실점 같은 경우에는 24실점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FC 도쿄이기 때문에 이 수비보다는 공격, 빠꾸 없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FC 도쿄의 아라키 료타로 선수가 리그 5경기 3골,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마츠키 쿠류 선수 역시 리그 4경기에서 1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득점이 무려 9골로 J리그에서 수준급의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가와사키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확실히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5승 1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3무 3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쿄 원정에서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FC 도쿄와 정반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팀인데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11실점, 최소 실점 공동 1등,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 1등 팀, 창이라면 간바 오사카는 최소 실점 1등 팀 방패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리그 15경기에서 14골, 최소 득점 3등, 공격력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원정 8경기에서 4골이 그치면서 원정 8경기 중에서 4경기가 무득점으로 끝났던 간바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빈공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간바 오사카라는 점에서 그러한 점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간바 오사카 사이드도 제가 가져가는 이유는 간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와 승부차기까지 갔던 FC 도쿄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간바 오사카 역시 최근에 J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간바의 베테랑 공격수인 우사미 선수가 리그 4경기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이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C 도쿄가 올 시즌 J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9골을 뽑아내면서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짠물 수비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실점으로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인데 그 11실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실점이 바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4실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J리그에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 패턴을 뜯어보면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측면 크로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 득점이 가장 많은 FC 도쿄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보면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1.39골인데 실제 득점은 0.93골이 그치면서 마이너스 0.4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 다음으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기대 득점은 0.99골로 오히려 1.39의 간바 오사카보다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은 훨씬 낮은데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은 1.73골로 기대 득점 대비 0.74골이 플러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J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FC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C 도쿄 특유의 홈발과 순도 높은 골 결정력, 홈에서는 최근에 간바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FC 도쿄의 강력한 측면 공격이 나와준다면 FC 도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간바 오사카 역시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점, 간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간도스와 승부차기까지 갔던 FC 도쿄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바 오사카의 짠물 수비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 사이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오는 나고야 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저는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요코 FC와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홈에서 J리그 3승 1무 4패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5승 2패보다 오히려 홈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중에 리그컵을 치렀지만 핵심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없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을 통해서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 팀 컬러가
정평이 나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에도 평균 점유율이 45.3%, 전체 17등으로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홈팀 나고야가 더 강팀이고 홈팀이지만 이 교토 상가가 점유율을 근소하게 높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나가이 겐스케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했는데 그래도 주중 리그컵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가이 겐스케 선수가 주중 리그컵 득점포가 이 꿀맛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병 공격수 캐스퍼 준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2리그에서 올 시즌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지난 도쿄전에서 3골 해트트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캐스퍼 준커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선 공격수 모리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9경기 무득점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굉장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득점에 의존을 하고 있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은근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꼴등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산프 히로와의 홈경기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 교토 상가가 올 시즌 홈에서는 0승 0무 7패 7전 전패를 당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3무 3패로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고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역시 이 교토에게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제1리그에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리그 15경기에서 29실점으로 제1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나고야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둔 세트피스 득점이 7골, 직접 프리킥 1골까지 포함해서 토탈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가장 높은 득점 패턴 비중이 바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교토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나고야의 세트피스 한 방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나고야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 보시는 통계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무득점 통계인데 교토 상가가 무득점 경기가 7경기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무득점 경기가 많은 것이 바로 6번의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이 무득점 경기 6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가 무득점이 홈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홈에서 득점력이 더 떨어지는 나고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홈에서 3승 1무 4패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특유의 골 결정적 난조가 나오면서 특히나 홈에서 무득점 경기가 가장 많은 나고야이기 때문에 무득점 경기가 나오면서 교토 상하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독식 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면서 7번 경기는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32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 현미경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